안녕하십니까. 정세현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치료가 주제이고요. 중간에 간단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전립선은 이제 어원을 따져보면 프로스테이트,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이게 앞에 서서 뭔가를 보호하고 프로텍터, 가디언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한자로 바뀌면서 전립선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기능은 이제 정액의 성분을 구성하고 전자의 영향도를 공급하고 전자를 보호하고 요도에 있는 세균이 정관이나 고환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이렇게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는 길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정상 전립선이고 전립선 비대가 되게 되면 소변이 나가는 출구가 좁아지면서 압박이 되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게 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정상 크기는 보통 젊은 성인에서 한 15에서 20g 정도 점점 커지고 한 30cc 넘어가게 되면 심한 비대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더 큰 사람들은 보다 보면 100g 이상, 150g 이상 환자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도 증가하게 되고 유병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이면 50%, 60대 이상에서는 60%, 70대 이상은 70%, 80대 이상에서는 80%의 인구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크게 자극 증상과 폐색 증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절박뇨라든가 야간뇨, 빈뇨,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좀 주저하게 된다거나 중간중간 끊기거나 보고 나서 찌끔찌끔 흘러나오거나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을 줘서 보게 된다. 잔뇨감이 있거나 소변 세기 자체가 약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이제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라고 5-ARI라고 하는 약물은 이제 전립선 크기 자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약이고요. 대표적으로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 두 종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큰 환자들에게 증상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크기가 30g 이상인 환자분들에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줄여서 소변 나오는 길을 조금 원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흔히 쓰이는 약제는 알파-1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 알파 블로커라고 불리는 약들이고요. 전립선과 방광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들이고 여러 성분의 약을 환자에 따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이제 발기부전 치료로 쓰이는 타다라필, 시알리스로 많이 알려진 성분이고요. 통상 용량 10ml, 20ml를 발기부전 개선 목적으로 쓰는데 최종량인 5mg을 매일 복용하는 요법을 씀으로써 전립선 비대 증상도 개선시킬 수 있어서 이 약물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수술 치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이 전립선 비대증은 내시경적인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절제술, 소작술, 기화술,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고온 수증기를 이용한 수술, 그리고 결찰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술로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고요. 고전적으로는 이제 단순 전립선 절제술로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직접 개복하거나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절제하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 정제적 시술로서 전립선 동맥 색전술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치료 중에서 어떤 수술을 선택하느냐에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전립선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요즘은 이제 순환기나 이제 뇌혈관, 뇌심혈관계통 질환 때문에 이제 항혈전제, 항응고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블리딩 리스크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동반되어 있는 방광 결석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수술 방법도 있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장애, 역행성 사정이 이제 일어날 수 있거나 정액이 잘 안 나오게 되는 사정장애 또는 발기부전과 같은 성적인 사이드 이펙트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겠고,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요. TURP라고 하는 수술이고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이렇게 전립선 피대 조직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깎아내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파내듯이. 그래서 이제 좁아진 길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소변이 막힘없이 나오게끔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노폴라나 바이폴라 에너지를 이용해서 조직을 깎아내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TURP 수술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골드 스탠다드로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전립선 조직을 깎아내서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이나 출혈, 요실금, 요도 협착, 그리고 남아있는 조직들이 나중에 재발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겠습니다. TURP와 비슷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이제 일렉트로 베이퍼리제이션입니다. 전기 기화술이고요. 잘라내는 루프가 끝에 이렇게 단추식으로 달려서 이렇게 저온의 플라즈마 기화열을 이용해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결과는 TURP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이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건데, 이누클리에이션이라고 핵종을 절제한다는 말인데, 다음에 나올 이제 홀랩과 같이 보시면 될 건데요. 홀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줄 껍질과 비교해 보자면, TURP는 이 알맹이를 파내듯이 깎아내는 거라면, 이누클리에이션은 껍질과 알맹이 사이를 분리해서 알맹이만 쏙 분리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홀륜 레이저를 이용하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분리를 하는 것이고, 바이폴라 플라즈마를 이용한 전기를 이용해서 분리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 알맹이는 나중에 방광으로 밀어넣은 후에 무실레이터라고 하는 세절기로 석션하면서 빨아들여서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홀랩 수술은 이제 전립선 크기가 100g 이상인 큰 전립선 비대에도 효과적으로 짧은 입원기간과 카테터를 오래 유치하지 않아도 되고, 블리딩 컴플레이션도 적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수술들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수술 방법들이고요. 워터젯, 아쿠아 아블레이션이라는 이제 수술 방법이 소개돼서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압의 물줄기를 전립선으로 쏴가지고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해버리는 방법이고요. 이 시술은 경직장 초음파를 일단 같이 보면서 영상에서 전립선 모양을 계산하고 절제할 부위만을 설정한 후에 로봇 어시스트, 그리고 이미지 가이드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별로 알맞는 크기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몇 년 전부터 외래 오는 환자들도 아주 많이 물어보는 게 절제술 비오로리프트인데, 비오로리프트는 다른 수술 방법과 달리 전립선을 절제하거나 잘라내는 게 아니고, 요도에서 요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결찰사를 쏘아줌으로써 벌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결찰사를 양쪽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벌려주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크기에서만 좀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요. 30g에서 80g 사이, 아주 큰 전립선은 적절하지 않고 작은 전립선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이 시술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수술과 달리 사정장애가 없기 때문에 좀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이 선호하게 되겠습니다만 단점도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이라는 방법도 최근 소개된 방법이 내시경으로 전립선 비대 조직에 침을 꽂고 거기서 고온의 수증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증기가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전체 괴사시켜서 전립선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보고요. 대류 수증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대신 이 방법은 수술 후 직후부터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서 한 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효과가 나옵니다. 저절로 이제 괴사 조직들이 흡수되고 전립선이 쭈그러들고 그리고 남은 조직들이 제거되는. 하지만 시술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 전립선 절제술은 이제 개복하거나 복강력 로봇으로 하는 건데 크기가 예전에 많이 큰 전립선들은 이런 내시경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많이 시행했는데요. 하복부를 절개하고 방광을 절개한 후에 전립선 캡슐을 비대 조직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자를 캐듯이 분리해서 제거하는 상당히 원초적인 수술이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로봇이 나온 이후로는 로봇을 이용해서 또 이 수술을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도 시행이 되고 있는 방법인데 다른 이제 중재적 시술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으로 가는 동맥을 색전하여가지고 전립선을 좀 축소시키는 방법이죠. 가장 최소 침습적인 시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실험적이고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주로 많이 시행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비용 같은 경우를 보면 급여가 되는 수술, 그리고 비급여 수술이 있습니다. TURP, 홀랩, 단순 절제술, 동맥 색전술은 다 이제 급여가 되기 때문에 본관에 나오면 단순 수술 수가만 제가 찾아본 거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TURP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로 리프트 같은 경우는 기본 의원마다 다르겠지만 400만 원에서 결착사 개수마다 150만 원 정도씩 추가가 되는데 보통 4개 정도 하면은 7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크기가 크신 분들은 2개씩 더 하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술이 한 10분, 15분 만에 끝나기 때문에 의원에서도 가능하고 워터젯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몇십 분 걸리긴 하고 이제 장비 세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방법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리줌은 수술 시간이 한 5분도 안 걸리는데 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원급에서 서울의 의원급에서 좀 이제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유로 리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있습니다.